태기영 보청기TV 전문조종사 태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핵심되는 5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보청기를 처음 할 때 꼭 확인할 사항 첫 번째, 보청기는 반드시 가까운 데서 해라. 여기서 가까운 곳은 착용자에게 가까운 곳입니다. 가령 부모님께서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에 거주하시는데 자제분이 서울에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부모님 댁에서 가까운 센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보청기는 기본적으로 처음 착용하고 초기 적응을 거치면서 3에서 5회, 연간 1, 2회 정도 소리 조정까지 5년 사용 기간 동안 최소한 10번은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착용자가 그때그때 방문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청기를 처음 할 때 꼭 확인할 사항 두 번째, 기본적인 보청기 브랜드, 즉 탑5는 알고 가라. 탑5 제조사가 전체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탑5 회사는 소노바, 디만트, GN, WSA, 스타키이며 개별 브랜드로는 포낙, 유니트론, 오티콘, 와이덱스, 벨톤, 스타키 등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청기를 처음 할 때 확인할 사항 세 번째, 보청기는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불편하면 착용하세요. 보청기는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보조기기를 통해서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거죠. 시력이 떨어지면 안 보여서 안경을 착용하죠. 마찬가지로 청력이 떨어지면 불편하니까 보청기를 끼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 청능사나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청기를 결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처방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불편하면 보청기를 착용해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듣는 게 불편하든 나로 인해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이 대화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러면 보청기를 착용하면 됩니다. 보청기를 처음 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사항 네 번째, 제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구매해라. 보청기는 의료기기로 기계입니다. 하지만 기계보다는 전문가의 처방과 조절 등의 활동이 전체 만족도의 80% 이상을 좌우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도 있는 제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 있는 전문가에게 보청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청기 관련 자격증, 청능사가 있다. 보청기 관련하여 아직은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은 없지만 청능사 자격증은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청각학과를 나와야지 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보청기를 처음 할 때 꼭 확인할 사항 다섯 번째, 안 사도 됩니다. 일단 아무 곳이라도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 100번 이야기하고 전화통화로 2-3시간 상담해봤자 검사도 안 받고 시험 착용도 안 해보면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루 종일 보는 것보다 센터를 방문해서 1시간 상담받아보는 것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보청기를 처음 할 때 꼭 확인할 사항 5가지. 일단 안 들리면 가까운 데서 좋은 제품을 전문가에게 바로 상담하세요. 보청기 업계의 감언이설 1. 보청기를 착용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들을 수 있다. 보청기는 현재의 상황보다 좀 더 잘 듣는 상황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상으로 듣는 상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청력 손상이 심할수록 보청기를 착용하고 듣는 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력이 60에서 70dB로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은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수준이 50에서 60% 정도입니다. 80dB이 넘어가는 고심도의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청각장애인은 대부분이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거의 대화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럼 반절도 못 들을 거면 보청기를 뭐하러 하냐 반문하실 수 있지만 50%의 효과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전혀 못 듣는 거지만 보청기를 끼고 그래도 5마디 정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에서 20%밖에 못 듣는 분들도 환경음은 들리므로 집에서 계실 때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줄 수 있고 길거리를 다닐 때 자동차의 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등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청각검사 중에서 어음분별력 검사를 해보면 보청기를 착용하고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지 대략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 꼭 WRS 검사를 받아보시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본인이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 업계의 감언이설 2. 저가형 제품을 착용해서 잘 못 듣는다. 고가형으로 바꿔라. 보청기는 저가형과 고가형의 기능들 중 듣는 것 자체에 대한 차이는 미미합니다. 저가형이나 고가형 모두 듣는 것은 비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은 곳이나 듣는 환경이 불안정할 때
고가형 보청기가 좀 더 나은 가청 능력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가형 보청기를 착용하고 조용한 상황에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고가형 보청기로 바꾼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청기 업계의 감언이설 3.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껴야 잘 듣는다.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탑5 보청기 회사들은 70에서 130년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더 좋은 음질과 내구성 및 기능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회사의 보청기들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마다 음질의 특성은 있기 때문에 음질적인 선호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청기 업체의 감언이설 4. 잡음 없이 깨끗하게 잘 들린다. 보청기는 말소리만을 크게 듣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주변의 소음도 함께 증폭시켜주는 기계입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면 말소리도 들리지만 냉장고 팬 돌아가는 소리, 설거지할 때 물소리, 달가락거리는 그릇소리, 주변의 잡음들이 소음이 돼서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주변 잡음 없이 말소리만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보청기 업계의 감언이설 5. 처음이라 잘 못 듣는다. 시간이 지나서 적응하면 잘 들을 수 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초기 적응 기간을 거쳐서 피팅을 하고도 생각보다 대화할 때 잘 못 알아듣는다면 시간이 지나서 적응해도 효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청능 훈련으로 어음 인지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의 성능에 만족해라 입니다. 10마디 중 5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고맙고 무슨 소리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흥얼거릴 수 있음에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현저하게 안 들린다면 청력 검사를 다시 진행하거나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다면 구매했던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셔서 조치 받으세요. 보청기 업계의 감언이설 6. 평생 무료로 사후 관리 해드린다. 물론 무료로 사후 관리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나면 수리 비용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간 2년이 지난 후 주요 부품인 리시버나 마이크가 고장난다면 보통 하나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보청기를 판매하던 보청기 시장이 지금은 정식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보청기를 구매할 때 만날 전문가들은 실력 있고 정직하게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문제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보청기 업계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보청기 착용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봐. TV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리나? 나는 잘 듣는데 주변에서 자꾸 못 듣는다고 구박해. 청력은 3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렇다고 30세가 지나면 바로 난청이 온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씩 감소해서 60대는 10명 중 3, 4명, 70대는 10명 중 6, 7명 정도가 난청이 있다고 합니다. 80대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난청이 있을 정도로 난청은 흔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창피한다거나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시력이 떨어져서 안 보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드물지만 상대적으로 청력이 안 좋다고 낙담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안경을 끼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로 보청기를 착용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청기는 언제부터 사용해야 할까요? 수치상으로 30데시벨 이상에서 착용하면 될까요? 그 시기는 이렇게 어떤 수치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봐. TV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 재현되는 듣는 것이 불편할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느낄 때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보청기를 구매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면 청각적 배경 정보를 살펴보면서 난청의 정도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으로 불편한 정도와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1. 보청기를 너무 늦게 해서 어음 분별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라면 보청기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의 상태를 전자의경으로 파악하고 상처가 있는지 등의 이상 유무를 파악합니다. 만일 염증 이력이 있거나 난청 위에 어지럼증, 통증 등이 있다면 보청기 제작 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문진과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난청의 정도를 파악했다면 이 검사를 기준으로 보청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난청의 정도, 생활환경, 경제적인 여건, 미용, 배터리 형식 및 블루투스 기능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보청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신명 브랜드 회사 제품, 기속형 또는 귀걸이형의 형태, 그리고 기본형, 최고급형 등의 등급을 살펴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보청기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개별 센터마다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청기에 대해서 살펴보신 후 결정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또한 정찰제 가격을 정해놓고 합리적으로 판매하는 센터를 방문하신다면 가격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청각장애가 가능한 분들은 병원에서 장애 신청으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나온다면 국가에서 한쪽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데 본인 분담금 10%가 있으며 반대쪽은 본인 비용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보장구 보청기는 각사별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보청기를 구매해야만 됩니다. 만일 커스텀 보청기를 처방받았다면 본인의 귀 속에 맞는 보청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귓분을 채취합니다. 실리콘을 주입해서 모형을 뜨는데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귀걸이의 경우에도 중도 이상의 청력이라면 이어몰드 제작을 위해서 귓본을 뜹니다. 자, 이제 제작을 위해서 채취한 귓본을 보청기 본사로 보내서 보청기를 내 귀에 맞게 제작합니다. 오픈용 등 바로 착용이 가능한 보청기는 주문하면 1, 2일 만에 착용이 가능하지만 커스텀 보청기는 일주일 정도 시일이 필요합니다. 자,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보청기를 착용합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 적응입니다. 보청기로 올려준 소리는 말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소리가 커집니다. 보청기 센터에서 조용한 상태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면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도로나 식당 등 시끄러운 곳에서는 착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최종 단계로 구분해서 처음에는 증폭을 최소화해서 보청기에 적응하면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초기 적응 기간은 대략 2달 정도로 설정하고 적합하지만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청기를 끼워 보겠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방법, 청소 요령, 보관 방법, 또한 배터리 교체는 어떻게 하는지, 충전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착용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최초 착용하고 하루 이틀 동안은 실내에서만 착용하고 이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착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보청기 적응이 정말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개별 센터별로 보청기 환불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보증기간과 반품기간, 반품 비용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